예,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관세 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조금 전에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담겼는데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들리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관련된 내용 실장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먼저 이 합동 설명 자료죠.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뭔지 짚어주시고 어떻게 합의했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정상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공동 설명서 형태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 외교부 장관들 뭐 회의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팩트시트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우리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팩트시트 얘기한 거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한 거하고 뭐 다르니 뭐 같니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구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똑같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합의는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팩트시트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 보름 가까이 걸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좀 오래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결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게 이제 크게 많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세 문제는 이제 비교적 빨리 끝났는데 결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의 일개 부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다 관계가 되는데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이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원자력법 제 123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적 이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산 핵물질이나 장비나 또는 기술의 비확산 이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 대화의 모든 전제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결국 백악관도 어쨌든 건조를 승인을 했고 연료 조달과 건조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건조 승인 자체라는 건 큰 성과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건조 승인도 이제 큰 성과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가 하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필리 조선소에서 이게 건조한다 이렇게 SNS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미국에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건조한다. 그래서 건조는 또 한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핵 연료 부분만 이제 요청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협상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원자력법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부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 123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예외 조항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호주의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오크스 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원자력법 제91조 예외 조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지금 건조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협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따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외 조항을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123조를 좀 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향후
협의하고 합의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향후 협의와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라늄 농축이랑 핵 재처리와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후속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시기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농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 2015년도에 개정된 걸 보면 20% 이하는 농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 이하를 농축할 때도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동의, 뭐 허가라고 표현하면은 좀 덜 좋으니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에 대해서 이것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산업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그 20% 이하의 이런 그 원료는 대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게 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이게 이제 원료 공급받는 게 좀 불안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원료 공급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재처리 문제도 지금 우리가 거의 폐연료봉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뭐 한계치에 도달을 했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한국이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 폐연료봉 쪽에서도 남아있는 연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또 추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피도 작아지고 이게 또 환경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합의할 것이니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큰 틀은 끝났다. 그런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미국하고 합의해야 될 내용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면서 핵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인 중국의 반응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난달 29일 날 하고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11월 1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동의한다. 뭐 승인이라는 표현이 좀 덜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 동의를 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2023년도 9월 달에 진군호함 3,000톤급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원자력 추진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말로 하면은 핵동력 이런 전략 무기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이 정도로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이게 3월 달에 건조하는 것까지 다 공개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디젤 잠수함 가지고 이걸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또 사드의 그런 경우처럼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오해의 소지를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라던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주한미군을 현재의 수준으로 주둔 이 표현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제 네, 이 표현 속에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가 또는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그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장 억제의 핵심은 유사시에 미국은 핵 무기를 우리한테 제공해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거고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CNI라고 얘기합니다. 컨벤셔널한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뉴클리어라는 핵 무기, 여기를 이제 통합한다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CNI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